안녕하세요. 성리산 개미TV입니다. 알로코에 대한 영상과 오트에 대한 영상을 몇 번 찍어드렸어요. 근데 이제, 알로코하고 오트 요새 그 흐름이 좋죠. 좋고, 또 이제 제가 찍었던 영상이라 리뷰도 할 겸, 이 두 종목에 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알로코인데요. 알로코가 저는 이제 배터리팩 관련해서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, 세력들이 또 워치 한 번이 달려나가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고, 또 배터리팩에 관해서 3사하고 거래를 다 할 수 있는 LG화학하고는 진짜 거래를 하고 있고요. 계약도 있습니다.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. 삼성 HDI는 지금 추진 중이죠. 이렇게 좋은 호재를 갖고 있고, 자율주행차 관련주기도 합니다. 또 전기차 관련주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굉장히 이쁘게 보고 있는데,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자리들을 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방송 찍을 때가 이런 자리들이었는데, 전 영상에 이제 알로코 회사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알로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, 근간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박스권을 탈출한 모습이에요. 이 종가 기준으로 박스권을 긋게요. 종가가 이 선을 그어놓으면 요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가 여기서 끝났고, 요때 못 들었고, 또 요때 못 들었고, 요때 딱 종가를 갖다 놨습니다. 여기가 박스권 끝이에요. 일봉에서. 그래서 보시면 하나 거놓게 이 거놓으면 참 되게 편해요, 보기가. 요렇게 끝입니다. 끝인데 만약에 요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박스권 하단에 조정이 오게 되겠죠.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약간 밀릴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과 대량 거래량과 함께 박스권 돌파할 땐 반드시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.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밑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 약간의 조정과 또 옆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구간처럼 이렇게 횡보하게 돼요. 이쪽 왼쪽에 보시면 요 구간 있죠.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요날게 박스권 돌파를 했고 요렇게 우로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이제 좀 가죠. 지루하게 가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21선 황금선을 딛고 그냥 딱 돌아 나가게 되는데 저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음,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황금선 돌파 후에 요렇게 안착 후에 이렇게 갔고 그런 다음에 이 변곡선을 딱 뚫어놨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황금선을 타고 올라가죠. 그럼 이 친구도 이렇게 박스권을 이 상황에서 뚫어놓은 종가상 이렇게 딱 뚫어놓은 상태에서 이 옆으로 가면서 이 황금선이 따라오려면서 이 황금선하고 만날 때가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슈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월봉하고 주봉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. 2차 슈팅이 나올 수 있죠. 여기서 이격이 잘 모여 있고 이격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꺾으면 다시 우상향으로 추세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양봉이나 뭐에서 옆으로 밀려서 이 11선과 황금선 근처에 오면 다시 매수를 하셔도 좋고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돌파한 상단 상태에서 이 하단에 박스권 하단에 오게 되면 이 주식이 이렇게 옆으로 가다 하단에 오게 되면 이 11선하고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요 기업 변곡점이죠. 이 자리가 결국은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알로코가 어제 한 고가 8% 갔다가 저가 마이너스 변동폭 14%까지 되긴 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4% 끝나긴 했는데 결국은 이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.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고요. 이 주식 여기서 급등해주면 더 좋고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박스권 하단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추가로 또 상승 여지가 보여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항상 이 스윙의 관점에서 이 초기에 황금선을 회복하는 이 초기에 매수하는 걸 권해드려요. 이렇게 그러면
쭉 들고 있으면 못 먹어도 15% 정도 먹고요. 옆으로 가는 기간이 지루할 수도 있고 슈팅 나올 수도 있고 주식이란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15% 정도의 일단 15나 20% 정도의 이 차익 실현을 해놓습니다. 정고점에서. 그럼 일단 수익이 확보된 상태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는 상태예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급등하거나 옆으로 가서 다행히 황금선 근처까지 와주면 다시 한번 이제 더 매수를 해서 비중을 실는데 만약에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쫓아가지는 않아요. 그게 이제 한두 번 성공할 수는 있는데 그 고점에 쫓아가서 물리게 되면 잠깐 1, 20% 먹을 수는 있는데 한번 물리면 아주 머리 아픕니다. 그래가지고 반드시 첫 매수 타임을 여기서 잡고요. 정말로 만약에 꼭 도전해보고 싶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박스권을 찍고 돌아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 판단이 정확히 해야 돼요.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조정권을 깊게 들어올 때 매수하면 머리 아프니까 다시 황금선 근처, 그러니까 첫 매수를 이 황금선 근처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올라갈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이 옆으로 가서 이 박스권을 잘 지키고 있고 이 황금선하고 다시 거리가 가깝거나 왜냐면 황금선끼리 손절해야 되니까 아니면 다시 만날 때 이렇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일단 기존 보유자분이시라면 굳이 박스권 안으로 안 들어왔는데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설사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이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. 다음 종목은 오텍이에요. 이 오텍은 특수 목적용 구급 차량, 앰뷸런스라든가 뭐 이런 차량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왜 요새 시장에서 콜드체인 관련해서 대한과학하고 일신바이오 같은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잖아요. 오텍의 그런 운송 차량 중에 저온 장치 운송 차량 이런 게 있어요. 원래 이제 에어컨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물론 주식이라는 게 진짜 화이자 관련주 백신이 들어와서 이 회사들이 그걸 할지 안 할지 이런 건 우린 모르는 거죠. 하지만 그런 모멘텀과 이슈 때문에라도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에요. 그래서 오텍은 일봉에서 보시면 근간에 이렇게 조용하던 거래량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요새 근간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. 들어오면서 아까 그 알록하고 똑같이 종가 기준으로 선을 딱 그어보면 요 선이 돼요. 이렇게 이 자리를 몇 번 못 들었냐면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못 들었습니다. 근데 거래량과 함께 땅 뚫었어요. 근데 거래량이 좀 더 강력했으면 좋은데 조금 약한 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선을 다시 박스권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가 돼요. 즉 이 말은 일봉에서 일단 박스권을 거래량과 함께 탈출한 모양이 돼요. 그래서 이날 돌파했고 이틀 동안 안착을 했습니다. 이 맞은 부분은 당연히 이 황금주선의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.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런 데서 이제 물리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되고 기술적으로 저 자리는 항상 맞고 떨어집니다. 월봉에서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. 주봉에서도 이렇게 우선위에 올라가는 이제 주봉에서 상승 초기에 있는 이런 주식이죠.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아까 알록하고 똑같이 저기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주식이 옆으로 가서 이 10일선이나 황금선하고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60일선하고도 만나서 다시 여기서 이쁘게 한 번 더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한 일주 정도 갈 수도 있고 또 저기서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는 건 제일 좋은 모습이죠. 제가 오텍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가 요 시기예요. 요 시기들 이 황금선 근처에 있을 때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딱 황금 맥점이 생길 때가 제일 좋았죠.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면 요때가 10% 그리고 여기가 9%에서 총 한 15% 정도 이가 수익률이 나와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항상 이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는 다 수익 실현 해놓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는데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박스권하고 옆으로 가면서 이 황금선하고도 또 만나요. 이쁘게 이쪽 따라 올라가서 또 이 근처에 살짝 있게 됩니다. 그러면서 황금선하고의 이제 가격 편차가
마이너스 5%, 6% 선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손실 만약에 진짜 운이 없어서 황금선을 깨면 손실률이 마이너스 5% 정도 끝낼 수 있습니다. 거기서 한 번 더 계획을 잡고 매수를 하면 그대로 슈팅이 나와서 또 이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습이 돼요. 이런 박스권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돌파했다고 보고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툭 무너지면서 옆으로 가게 되죠. 이렇게 속임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박스권 매매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력들이 가끔 속임수도 씁니다. 그래서 저런 자리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약간의 차익 실현 해놓고 조금 기다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여기서는 2m를 안 내려올 확률이 더 굉장히 커요. 사실은 크고 또 그러고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서 또 계속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기도 한데 만약에 밀려도 황금선 근처에서 한 번 더 매수해주면 좋고요. 또 따라 올라가서 11선 근처에서 이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그럴 때도 한 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추세가 오텍 같은 경우는 잘 살아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매도 진행을 안 해도 좀 더 기다리고 계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이상 그 알로코하고 오텍에 관해서 또 구독자분이 좀 궁금해하시고 저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자 해서 좋은 기회를 삼아보아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